자, 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예. 봄은 왔는데 미세먼지도 난리가 아니더군요. 그죠? 자, 이제 만물이 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자, 일주일 잘 보내셨죠? 예. 항상 공부하실 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격사유 이렇게 보고 있었죠? 결격사유. 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해서 봤습니다. 자, 미성년자라든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 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당했다든가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이런 거 당했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자, 가로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4가지인데 5가지라고 한다면 67페이지 하단부에 5번 있죠. 그래서 그 법인에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그런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던 사원이나 임원은 나중에 다른 법인에 들어가거나 그 법인에서 나왔어도 업무정지 처분이 있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같이 업무정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5번이고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해당됐을 때 그 기간 또는 취소로부터 3년 이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등록 취소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은 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자격 정지된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또는 등록을 했을 때는 업무 정지. 근데 이에 반해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라기보다는 자격 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자격정지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가 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됐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느냐 이 얘기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지금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소속공인중개사,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을 안 했어,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받았다고 해서 그 소속돼 있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냐 이 얘기죠.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 니은에 자격이 정지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나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기간 동안에는 자격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자격 정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정지 처분 하나만 하죠. 취소해야지 뭐. 그쵸? 취소. 자격 취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정지된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정지당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정지 처분받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계속하게끔 시켰다. 이렇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가로에 폐업 신고 후에 3년 이내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폐업기간을 공지한 기간 이것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등록이 취소됐으면 등록이 소멸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등록을 해서 하려면 최소한 취소된 때로부터 3년 이후에 등록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얘기고 가로 속에 있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얘기하면 자, 여기서 등록이 취소될 만한 사유, 등록이 취소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아직 취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폐업을 해요. 폐업은 자유죠. 그쵸? 폐업 신고하고 폐업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폐업 신고하고 나서 저 등록 지금 취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일은 있었지만 등록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었지만 취소를 행정처분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폐업 신고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3년이 안 됐어요. 한 6개월 뒤에 다시 재등록합니다. 재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잖아요 지금. 그쵸? 등록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폐업했다가 다시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렇죠?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했습니다. 뭐 제자 지워버립시다. 등록을 했어요. 자,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고 나서 업을 하다가 행정청에서 등록관청에서 드디어 발견을 했어. 요거를 과거에 한 거를. 그 과거에 한 걸 가지고 여기서 취소했어요.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했어. 그러면 이때부터 등록이 소멸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이때부터 3년은 여기야. 3년. 그럼 여기 가서 등록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느냐 이 얘기죠. 등록 취소된 다음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로부터 해방된다네.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가로 속의 얘기는 그겁니다. 요 기간을 요 3년에서 빼주자 이 얘기야. 요 기간을. 요 기간만큼은 쉬었잖아. 그쵸? 등록이 취소되고 나서 3년 동안 뭐 하라는 얘기야? 쉬라는 얘기인데 미리 지가 알아서 쉬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요만큼을 빼주는 거야. 공제. 그러니까 여기가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결격사에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하기 싫으세요? 표준들이 시큰둥해. 다 알고 있는 걸 그냥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네. 응? 자, 아시겠죠? 요거를 요 기간을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67페이지 거기 주의해가지고 있는 거 밑에 니은번 있죠? 니은번에 예해서 나오고 있죠? 2018년 1월 1일 중개업을 폐업한 자가 그해 7월 1일 재등록했으나 폐업 전의 행위로 2018년 10월 1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021년 4월 1일 날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자, 여기다가 날짜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중개업을 언제 폐업했어요?
2018년 1월 1일. 다시 등록은 언제 했어요? 7월 1일. 그해 7월 1일.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언제 했습니까? 10월 1일. 이거 전부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야. 그쵸? 이때 등록 취소한 거는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횟수 손가락으로 해야지. 19년, 20년, 21년. 원래대로 하자면 21년 10월 1일이 3년으로부터 벗어난 때죠? 그런데 이마만큼을 공제해 준다고. 이거 몇 개월이야? 6개월이잖아. 6개월을 공제해 준다고. 그래서 언제? 2021년 4월 1일. 10월 1일부터 6개월 빼야 9, 8, 7, 6, 5, 4. 그쵸? 응? 이거 되게 헷갈려. 되게 헷갈려. 자, 시험 문제, 이거 날짜 이렇게 나오면요. 이런 거 나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가락, 발가락 다 꺼내서 하나하나 하세요. 우리가 머리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머리로 하다 보면, 급하다 보면, 이거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짚으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 등록 취소됐을 때 결격사유 벗어나는 거. 자, 우리가 이게 이렇게 이런 게 안 들어갔으면 그냥 간단해요. 등록 취소된 데로부터 3년 안에는 결격사유야. 그 3년 벗어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야. 근데 요 중간에 요런 일을 했다는 거지. 그쵸?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쉴 거를 미리 땡겨서 줬어. 지가 알아서. 응? 그냥 그만큼 빼주자 이거야.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중개업 등록을 취소 받은 경우는 법규에 당연히 취소되는 경우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취소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되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될 수 없으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등록이 취소되어도 3년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 이렇게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가지고 자, 처음부터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돼야 안 돼? 등록 신청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된대요. 등록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자, 문제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처음엔 멀쩡했어.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등록 신청했는데 등록해줬어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중에 어떤 문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지. 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돼?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됐어.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원래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등록 취소한 때로부터 3년 안에는 다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결격 사유 기간이에요. 이거. 그러면 여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을 취소했을 때도 그때로부터 3년 동안 등록을 못 하느냐? 아니면 등록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이것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등록 취소는요, 우리가 뭔가 이 법에서 하지 말라는지, 그쵸?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등록 취소 사유들 있죠? 그런 사유, 뭐 이중 소속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중 등록을 했다든가 이런 거 걸렸어. 그래서 등록 취소됐어. 그럴 땐 무조건 3년간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등록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록 취소를 했어. 그럴 때는 이거 3년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등록 결격 사유로부터 벗어나면 그때부터 등록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결격 사유에 나와 있는 저것 때문에 등록을 취소했을 때는 이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로부터 벗어나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등록 신청했을 때는 멀쩡했어. 그래서 중개업을 등록하고 열심히 하는데 얘가 갑자기 정신이 오락가락해. 금치산 선고를 받았어요.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는 거, 지금은 금치산 선고 없죠? 응? 성년 후견인 제도 이렇게 하는데 옛날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금치산 선고를 받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등록 취소를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됩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죠? 그쵸? 일단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 결격 사유니까. 그래서 등록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처에서 등록 취소를 했어. 여기서 금치산 선고 받았고요. 여기서 등록 취소했어요. 그것 때문에. 취소. 보통 등록 취소한 때부터 3년 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결격 사유로부터 벗어난다며. 응? 그럼 얘는 금치산 선고 받고 등록 취소됐는데 3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금치산 선고된 거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결격 사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등록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3년 적용하지 않는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다시 등록하는 길은 only 금치산 선고, 취소 선고밖에 없어요. 결격 사유로부터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등록할 수 있어요. 그거 벗어난 때로부터 3년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쵸?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제 몰라 나도. 응? 이해 못해도 갈 거야. 응?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응? 거기 표현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보통은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이중 등록이나 뭐 이딴 짓거리 해가지고 등록 취소됐을 때는 보통 3년간은 다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 요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격 사유 벗어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플러스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받고 니은본 보세요. 그래서 주의해 보시면 등록이 취소되어도 3년의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사유에서 나오고 있죠. A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자,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등록 취소됐어요. 사망했어. 등록 취소됐어. 3년 뒤에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뭐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와?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3년 적용 안 된다고 이것도. 그 다음에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플러스 3년 적용하지 않는다. 방금 설명했죠? 결격 사유 기간만 등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미달 부분만 보충하면 바로 결격 사유가 해제된다. 예를 들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원, 임원 등이 여기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등록 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등록 기준에 합당하게끔 바꿔주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아까 설명했습니다. 폐업 신고 후에 재등록한 경우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는 3년의 기간에서 그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결격 사유 기간으로 한다.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것으로 폐업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전의 행위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지만 폐업 기간을 고려해서 그 기간을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자, 3년 안에 재등록. 아까 보세요. 폐업하고 3년 안에 등록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등록 취소했을 때 빼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폐업했는데 다시 등록했는데 이딴 짓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등록 행정처에서 계속 몰라. 취소를 안 했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취소를 했을 때가 이제 문제라는 거지. 그쵸?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폐업을 해놓고 등록을 3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어. 한 4년쯤 가서 등록했어요. 4년쯤 가서. 그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돼요? 저건 이제 상관없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공제해 주는 거는 얘가 3년 안에 등록을 했을 때 문제예요. 3년 안에. 자, 4번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요, 등록이 소멸합니까? 등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무는 정지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등록 결격 사유예요? 이때는 등록 자시고 할 게 없지. 등록은 돼 있잖아. 업무 정지만 받았을 뿐이야. 여기서 또 등록을 해요? 아니죠. 그냥 업무 정지 기간만 지나면 되잖아, 이 사람은. 응? 업무 정지 3개월 받았어, 지금. 업무 정지 처분 3개월. 그럼 3개월 동안 등록이 지금 소멸한 겁니까? 등록은 그대로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가서 또 등록을 할 수가 없어. 이중 등록돼 버려. 그렇죠? 응?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람이 업무 정지 처분 3개월 받고 그 받은 시점부터 한 달 만에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소멸하죠? 그렇죠?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을 하려고 그래. 다시 등록을. 앞으로 몇 달 안에는 못하죠? 2달 안에는 못합니다. 그때는 등록 결격 사유가 되지. 그쵸? 업무 정지 처분인 상태에서는 등록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등록할 일도 없는 거고, 그렇죠? 등록 결격 사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폐업을 했을 때가 이제 문제야. 업무 정지를 처분을 받았어도 폐업은 할 수 있어요. 하기 싫다는데 뭐. 그렇죠? 폐업. 자, 그랬을 때 폐업을 했다. 업무 정지 6개월 받았다고 합시다. 6개월. 그러면 6개월이 여기야. 6개월째. 그럼 이 기간 동안 업무를 하면 취소당할 수도 있죠. 등록은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 이 기간에 다른 데 가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중 등록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렇죠? 이 등록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뭘 했냐면 요쯤 돼가지고 한 달 요쯤 해가지고 폐업을 했어요. 폐업.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개설 등록을 하려고 그래.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이 소멸된 상태죠, 여기? 폐업을 하면. 폐업을 하면 등록이 소멸된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서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못 하죠. 그럼 얘는 언제부터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야? 응? 요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예요. 남은 5개월. 아시겠죠? 얘가 폐업하는 순간부터 업무정지 처분 6개월 한 거 한 달 후에 지금 폐업했죠? 이때부터 정지돼 있는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한 달 지나고 5개월 남았죠? 얘가 폐업한 때부터 5개월 남은 게 계속 간다 그러면 얘는 영원히 등록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가로속에 뭐라고 돼 있어?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은 경과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6개월, 요때부터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도 있지. 업무 정지 처분 당했어. 에이씨, 이참에 쉬자. 그리고 폐업해버리고 쉴 수도 있어요.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지기간 끝나고 개설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기업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이미 결격 사유가 아니다는 얘기는 결국은 등록 자체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직.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나 업무정지 효력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므로 이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한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로 인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 그림으로 설명 다 됐죠? 디귿번 체크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폐업한 경우 그 기간 중이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업무정지 처분 당했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봅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갑이야. 여기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있었어. 그럼 업무정지 처분 당했어요. 자, 그리고 갑이 이걸 폐업해버렸어. 을은 딴 데 가서 또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얘는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업무정지 처분은 얘한테 내려진 거예요. 갑한테.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른 데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근데 얘가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사원 또는 임원인 소속공인중개사야. 사원 또는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 얘도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한테 업무정지 처분 떨어졌다? 얘도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유 발생할 때 있었던 얘는 그 기간 동안에 딴 데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개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원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과 같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임원 또는 사원이 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음 페이지에 예가 나와 있죠. 그 예로 보면 자, A법인의 갑이 소속 공인중 사원 또는 임원이야. 자, 여기서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업무 정지 사유. 거기 보시면 1월 11일 이렇게 돼 있어. 2018년 1월 10일. 나 이거 꼭 저 연도 얘기할 때마다 살짝 그러네. 갑법인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때 A 임원이 근무하고 있다가 2월 1일 사임했다. 2월 1일 사임. 거기 나와 있는 예로 해봅시다. A 임원이 A죠. A가 사임.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A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 사임을 했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7월 1일 날 갑법인에 7월 1일 날 뭐가 있었어? 업무 정지 처분. 그렇죠? 업무 정지 처분. 자, 업무 정지 처분 몇 개월? 3개월을 받았습니다. 3개월. 자, 그러면 요때부터 3개월. 7, 8, 9. 그쵸? 10월 1일까지가 3개월이죠. 자, 이렇게 되면 A 임원은 7월 1일 현재 갑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지만 7월 1일부터 3개월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얘는 여기서 관뒀죠. 관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업무 정지죠? 그러니까 얘도 이거 적용받는다 이 얘기야. 정지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3개월간. 자, 다만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업무정지의 사유 발생 당시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더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6번에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 법에 의해서 벌칙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 있죠? 이제 그거에 걸렸을 때 얘기야 지금. 300만 원 이상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전부 해당되는 거죠. 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자, 니은번에 가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이 취소되나 앞에서 설명한 등록 취소 시 3년의 결격사유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다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거기 예를 보시면 2018년 1월 10일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사유에 의해서 2월 1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당한 자는 2021년 1월 10일 이후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게 이제 아까 등록 취소됐을 때 플러스 3년 이거 적용 안 한다는 예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자,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게 언제예요? 2018년 1월 10일 맞아요? 500만 원 벌금 처분 받았어요. 자, 지금 취소된 거예요? 저 벌금 500만 원 딱 어디서 저거 벌금 500만 원이라고 떠들었을까? 누가 저 500만 원을 부과했을까? 500만 원 뭐라고 돼 있어? 선고라고 돼 있죠. 선고. 판사님이 하신겨. 여러분들 그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은 등록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처분하는 게 아니라 재판받는 거예요. 벌칙은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징역하고 벌금. 이거는 형사재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판사님이 선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판사님이 500만 원 하고 선고했지 너 등록 취소야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죠? 500만 원 선고하면 자동으로 등록 취소돼요? 안 됩니다. 그냥 판사는 얘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형벌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얘를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한 것 뿐이야. 아시겠죠? 판사님은. 자, 그렇게 선고가 되면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 벌금 500만 원, 3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돼? 결격 사유이기도 하고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500만 원 선고했고 얘 뭐라고 돼 있어요? 2월 1일 날 개설 등록을 취소했대. 2월 1일 날 취소.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 때로부터 원래는 뭐예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3년은 여기고 문제는 500만 원 선고한 때부터 3년은 여기야. 1번, 2번. 언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느냐 이 얘기죠. 언제부터 등록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등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등록 취소돼서 플러스 3년 이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3년이잖아. 공교롭게도 숫자는 같아요 지금. 얘도 5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쵸?
대신 여기 좀 더 빠르지, 날짜가. 어? 그래서 어떻게 2021년 1월 10일. 여기는 2021년 2월 1일. 약 한 20일 정도 이게 더 빠르죠. 결격사유 벗어나는 게.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이 날짜하고 하는 거는 보면서 자꾸 이렇게 헤아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찬찬히. 이게 빨리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빨라지는데 처음부터 그냥 막 빠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주의는 참고하시고요. 디귿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을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A가 있고요. A가 개업공인중개사고 B가 소속공인중개사야. 자, 근데 얘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형벌을 받게 돼. 형벌은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이런 거에 처벌을 받는다. 징역을 처벌받건 벌금을 처벌받건 얘한테도 죄를 묻게 됩니다. 얘한테도. 얘한테 뭘 묻느냐. 행위는 얘가 했어. 잘못은 얘가 했어. 그래서 얘는 죄로 이렇게 다스린단 말이야. 근데 왜 얘까지, 그쵸? 이거 뭐 연좌죄도 아니고, 왜 얘까지 그러냐 얘기지. 그건 이겁니다. 얘는 지금 얘한테 고용된 사람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고용주로서 자기가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결국 누구한테?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를 처벌한다 이 얘기야. 양벌 규정이란 건 얘뿐만 아니라 얘도 처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조심하실 건 양벌 규정으로 얘를 처벌할 때는 얘는 징역형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벌금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양벌 규정,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다른 데서도 뭘 하든 간에 이 양벌 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얘한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거든. 얘를. 그걸 소홀히 했을 때는 이제 죄 처벌을 받는 거야. 관리 감독. 그랬을 때 얘도 처벌하고 얘도 처벌하는데 절대로 얘는 징역형은 안 해요. 벌금형으로 합니다. 얘에 처한 형벌에 벌금형을 얘한테 처벌해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예를 들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졌어. 벌금. 그러면 얘는 결격사유냐 이 얘기죠. 응? 등록 취소되냐 이 얘기입니다. 응? 거기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벌 규정에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을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지 관리감독 소홀 때문에 받은 걸로 보고, 그쵸? 양벌 규정 기억하세요. 양벌 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 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래서 앞에서 쭉 봤던 결격사유들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징역형, 종료된 때로 3년, 금고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 그쵸?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당시에 있었던 애,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던 애,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던 애, 업무 정지 처분 떨어지면 딴 데 가서도 그 기간 동안은 못한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법에 3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보는 거. 이런 것들 중에 관련 있는 놈이 들어가 있는 해당 법인에. 그쵸? 이런 것 중에 하나에 걸린 애가 있으면 그런 애는 사원 임원으로 두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법인 못 만들어요. 예? 그게 바로 5번의 얘기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위에 결격사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들어가고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법인이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인 경우 등록이 취소되나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원 중에 말짱 있는데 임원 중에 하나가 파산 선고 받았어. 파산 선고.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파산 선고. 그렇게 되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법인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이 취소돼야 되지만 만약에 얘를 2달 안에 잘라버리면, 그쵸? 자르고 대신 다른 공인중개사로 채워놨어. 그러면 해소된 거잖아. 그래서 2달 안에 해소하면 등록 취소되지 않는다. 자, 오른쪽에 기간의 계산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야. 결격사유에서 기간의 계산은 항상 초일을 산입한다고 기억하자. 자, 우리가 민법상 보면은 기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죠. 응? 그런 게 있었나? 응? 초일 불산입.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초일을 산입하고 안 산입하고 이런 거는 력으로 계산할 때야. 기간을 력으로. 여기서 말하는 력이란 달력할 때 력. 그쵸? 이걸로 계산할 때 우리가 초일 산입 안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시간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몇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초일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며칠. 그러면 오늘 0시부터 오늘 밤 0시부터 며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는데 만약에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할 때 이게 력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초일 분산. 기산일을 잡을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해 주는 게 2가지 있어요. 2가지. 생일 계산할 때, 연령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면은 하루라도 먼저 나이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라고 하루라도 빨리 나이 먹으라고 초일을 산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형기를 계산할 때, 깜빵에 넣어놨을 때 형기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럼 뭐야? 하루라도 빨리 석방이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초일 산입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도 지금 뭐야? 초일을 산입한다고 보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결격사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주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민법의 기간 계산해서 거기 참고 나와 있는 거 먼저 참고하시고요. 1번에 문제 봅니다. 자,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4번 보세요.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자,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법인이 해산했어요. 법인이 해산은 했다. 등록 취소 사유죠. 법인을 해산했어. 우리가 먼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는 거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우리가 이거 뭘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서 바로 그냥 신청해가지고 돼요. 근데 이걸 법인으로 갈 생각이면 법인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때 법인의 목적이 뭐여야 돼? 중개업을 하거나 목적.
그 겸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해야 돼. 그런 법인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 놓고 이 법인을 가지고 개설 등록 신청하러 가는 거야. 이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아시겠죠? 그럼 법인이 해산했다. 그러면 개설 등록돼 있는 거 취소해야지. 그쵸? 법인 해산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설 등록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이 취소되는 거야. 응? 등록 취소. 자, 그런데 그렇게 법인을 해산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려고 그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 대표이사가 뭐 2달 뒤에 해도 돼, 안 돼? 결격사유예요? 자, 해산한 이유가 그냥 하기 싫어서 해산한 거야.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해산은 마음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하고 한 거야. 그래서 등록 취소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하고 싶어졌대. 그럼 굳이 3년 기다려야 돼?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그러는데 3년 여부를 떠나서 해산했다. 그렇죠? 아까 예를 들면 사망이나 해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3년, 등록 취소 후 3년 적용 안 한다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4번은 개설 등록이 가능하고요. 1번에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면 걸렸어. 그럼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격 취소되면 등록도 취소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죠. 개설 등록 자체를 3년 동안 못하죠. 그러면 자,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가 뭔지는 아시죠? 금고 그러니까 돈만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 그거 아니에요. 징역은 감방에 넣어놓고 일을 시킵니다. 금고는 일을 안 시키고 그냥 가둬두기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꼭 이 법을 위반해서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느 법이든 죄를 져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돼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3번에 갑이 등록을 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을 안 했다.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가 없겠죠. 5번에 갑이 중개 대상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아직 업무 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았으면 개설 등록을 다시 할 수가 없죠. 4번이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70페이지 중개 업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